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어니스트님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식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손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손절 안 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손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거 외에도 함부로 물 타다가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망하는 거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조심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조심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골로 가게 만드는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면서 한 방에 훅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나온 방법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거 한 방에 훅 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나는 주식을 할 줄 모르니까 어디서 어떤 고수가 이렇게 매매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따라 해봐야지. 여기서 세 가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고수가 그 고수가 진짜 고수일까 아닐까 생각해 봐야겠죠. 심지어 이거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니스트 머니버디가 진짜 고수야 아니야? 각자 생각하셔야죠. 합리적 의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수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따라한다? 그럼 본인은 고수인가요? 고수의 방법을 초보가 따라할 때 그게 적용되는 방법일까요? 고수는 고수만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초보가 따라해서 그냥 가랑이 찢어진다. 방법을 따라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단순히 방법만 쫓아하지 말아라 라고 정말로 한결같이 꾸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고수가 생각하는 생각의 프로세스,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니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지 방법만 따라하게 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한 방에 훅 가기 좋은 방법이다. 그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특정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방법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냥 뭐 좋게 보면은 10%도 안 되는 거고 나머지 90% 이상은 실패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10%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성공을 한 걸 가지고서 되잖아 따라해봐 라고 했을 때 그런 따라해봐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솔직히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10%도 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봐준 거죠. 10%도 정말 많이 봐준 거고 뭐 그냥 1%? 뭐 1% 미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10%조차도 그 방법이 먹혀서 수익 났을 때만으로 한정하게 되면 10% 정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걸 쭉 펼쳐서 오랜 기간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 아닌 사람 하면 진짜 그냥 다 실패하는 거고 나머지 소수만 어쩌다가 성공을 하는데 그 사실 그 성공의 그 원동력도 그 방법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은데 잘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좀 못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 못하는 걸 가지고 그냥 본인도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거니 하면서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될 것 같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것들만 따라하다 보니까는 참 유튜브가 어떤 면에서는 선순환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했을 때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결과만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이건 사실 유튜브를 떠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 공유되는 그런 다수의 정보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방법들 따라 한다고 해서 손해는 볼지언정 이게 어떻게 한 방에 훅 가는 거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짜로 훅 가요. 왜 훅 가는데? 지금 안 갔을 뿐이지 결국엔 갑니다. 그 생각이 자신을 훅 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믿어도 됩니다. 이건 정말로 많이 봤고 훅 가지 않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 생각을 바꾼 사람들은 훅 가기 전에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우회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바뀌면은 계속 방법론을 쫓다 보면은 그 끝에 가면은 훅 가는 목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법을 따라해라,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따라하고 싶은 그 방법론이나 그런 생각 그거를 그냥 지금 당장 내다 버려라. 이게 가장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반복론이라는 게 사실 다양은 한데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야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네, 주식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손절 잘하기. 뭐 조금 추상적이죠. 근데 손절 잘하면서 기회비용 운운하기. 이거를 전 두 번째로 꼽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한 방에 훅 가지 않는다, 그래야 계좌 잠식 막는다, 그래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손절에 대해서 그냥 그 깊은 의미는 다 배제하고 쉽게 일단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정리하기도 또 되게 편해요. 왜냐?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어려운 부분을 다 생략하고 그냥 잘라내면 되지. 안 됐어? 리셋해, 손절해, 도려내, 끝나잖아요. 얼마나 깔끔해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이렇게 편한 방식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좋습니다. 그 방법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한 방에 훅 가는 방법에 탑승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손절이 정말로 리셋일까요? 인터넷 게임처럼 리셋하고 처음부터 재시작일까요? 아니에요. 손절은 분명히 자신한테 자신의 계좌에 누적 데미지를 만듭니다. 그 누적 데미지가 1차원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쌓이면은 초보잖아요. 손절 잘해야지. 잘해야 돼.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손절 잘해야지. 또 했어요. 세 번째 손절 잘해야지. 또 했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10번째 할 때 손절 잘할까요? 못합니다. 왜냐? 초보이고 인간이니까. 그때 못하면은 기가 막히게 그 종목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그 손절을 못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권에서도 매도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쵸. 한 방을 노려야 되니까. 그리고 손절을 잘해야 된다. 말은 쉽죠. 근데 진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손절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변수 맞은 종목이 있어요. 예외적인 하락을 맞은 종목. 그런 데서 어떻게 손절할 건데요? 자신의 계획 안에 손절은 다 지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끌고 설명하고 가르치기에는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속에서 막 답답함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알려줘야 더 잘 알려줄 수 있지? 그 무한 고뇌에 빠지거든요.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은 다 피해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한 방에 훅 가는 방법으로 어차피 내가 상관할 바 아닌데 난 정보만 전달하면 되지. 손절 잘하고 못하고는 네 탓.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방법이 저는 한 방에 훅 가는 방법으로 밀어넣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회비용 논리가 나오는데 이 기회비용도 정말 웃겨요. 기회비용 논리라는 건 이제 손절 안 하면은 그 시간적인 손실이 있다. 그게 다 모두 다 기회비용이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탔으면은 수익 날 수 있었던 건데 손절 안 해서 그런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웃긴 거는 내가 나만의 직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나 삼성전자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기회비용이 생긴 거야. 이 논리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걸 선택했다면 삼성전자 들어가지 않은 게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못 들어갈 사람이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나 지금 여기 중소기업 그냥 그만두면은 지금 저기 구글에서 지금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그냥 톡 까놓고 말하면 허풍쟁이에요. 투자자가 허풍쟁이가 유독 많습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욕망의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말도 안 되는 허풍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손절의 기회비용이란 것도 내가 이거 손절하고 다른 거 매매하면 진짜 수익 보장해 준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익이 무조건 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게 100%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게 되면은 이거 그만하고 다른 데로 가서 내가 멈춰있는 시간을 뭔가 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 정도의 기회비용이라면 인정. 근데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똥손이야.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의 손이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버리고 다른 걸 하면은 마치 잘할 것처럼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 잘하려면 뭐가 진짜 잘하는 건데 라고 하게 되면 손절로 도망만 다니면서 주식을 잘할 수는 없어요. 손절이 필요하면 해야지. 이 정도 선이라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손절을 무조건적으로 잘한다?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주식을 잘한다? 저는 그야말로 주식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방법은 오히려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그게 훨씬 더 투자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방에 훅 간다는 거는 주식시장 자체를 떠나게 될 거예요. 손절만 계속하면서. 자,
손절을 잘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들 있지 않나요? 이거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었던 것하고도 연결되는데, 뭐 어떤 차트를 보면서 박스를 설정하고 지지라인 저항대를 잡는다. 잡고서 지지가 될 만한 곳에서 산다. 저항이 올 만한 데서 판다. 지지가 올 만한 데서 산다. 저항이 갈 만한 데서 판다. 다시 지지가 올 만한 데서 산다. 그리고 그 지지가 깨지면 손절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산다. 또는 여기서 이평선 걸리게 되니까 조금 빠르게 손절한다. 익절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 다 이제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수익, 여기서 수익, 여기서 한번 손절, 그 다음에도 수익 되는 방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오히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데서 나오죠. 여기서 샀는데 원래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어. 뭐 보통 그리고 여기서 판다는 생각도 안 해요. 이거 이제 눌림목이니까는 더 갈 거 보고 이런 데서 사는 거겠죠. 뭐 보는 거는 뭐 이쯤 보겠죠. 네. 여기 볼 거고 어찌됐든 안 팔렸어. 근데 빠졌어. 그리고 되게 애매하게 끝나서 여기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볼까 하다가 그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쭉 빠지면서 손절 놓치고 그 다음에 쭉 흘러내립니다. 뭐 그러다가 뒤늦게 이런 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존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존재는 할 것 같아요. 이 상황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손절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손절했었어야지 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많은 사람들이 초보 투자자일수록 전업도 아니고 초보잖아요. 프로도 아니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매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런 건 놓쳤으면 안 되지, 이때만 놓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너는 삼성전자 들어갔어야지. 뭐 이 얘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전교에서 막 그냥 꼴등하던 그런 애한테 야 삼성전자 들어갔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게. 네. 그럼 이 투자에서 정말로 이때 손절하는 거 이게 신의 한 수로 손절을 했었어야지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걸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한 100개, 1000개의 옵션 중에 그나마 한 개, 그것도 상책도 아니고 그냥 평타 정도. 여기서 손절하는 것도 전략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가 막히게 딱 할 수 있는 초보자 있을까?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 초보를 탈피할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는 진짜 동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손절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대다수는 이 밑에서 손절할 확률이, 두려움에 손절할 확률이 훨씬 더 큰데, 그러면 이런 데서 마이너스 100만 원씩 나면서 여기서 설령 수익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20만 원 먹는, 그러면서 매매 합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까먹는, 손절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고 수익 내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러다가 이거 안 되네? 그러면은 수익 낼 때 크게 나야지. 또 수익을 어떻게 크게 낼 줄 모르니까 일단 잘 나가는 거 존버하는 거야. 또는 이런 데서 나 이제 수익 내야 돼 해가지고 더 크게 들어갔다가 몰빵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베팅 매수를 하고서 여기서 또 손절.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를 키우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00.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누적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영끌한 돈을 끌고 와서 이제 자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수 신용 몰빵 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주식 투자금을 키워서 한 번에 플러스 2000 찍고 나머지 마이너스 난 거 다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플러스 2000을 찍으려고 하는 동안 여기서 마이너스 1000씩 나죠. 그러면서 깡통 계좌 가고요. 깡통 계좌 가면은 결국에는 훅 갔다라는 말에 정확하게 성립하겠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깡통 몇 번 차야지 고수 된다더라. 이게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인터넷에서 나온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걸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깡통 계좌를 차서 고수가 된다는 얘기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게 깡통을 차야 고수가 된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맨날 노름하고 재산 탕진하고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경제적 관념이 눈에 띄어가지고 변화돼서 잘 살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고서 야 저렇게 노름을 해야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제 뭔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나마 그게 이제 완전히 딱 환골탈태 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깡통 계좌를 통해서 그거 하나는 명확하게 있겠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인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나보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하고 나보다 먼저 주식 투자를 잘하게 된 사람들이 이 정도 행동까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 부딪혀서 자신이 깡통을 안 차봐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어요. 왜냐? 강물에 뛰어들지 마세요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굳이 꼭 뛰어보고서 성인이 됐나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 저기 뛰어들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이 오겠구나. 이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도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깡통계좌 안 되더라도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자신의 두려움에 굴복해서 주식시장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주식하려면 손절 잘해야 된대. 손절 이렇게 지키면 돼? 손절 원칙 나 이렇게 세웠는데 한번 봐줘. 이 정도면은 적절하게 세운 거야? 뭐 한 거야? 확신에 찬 말투로 저한테 좀 봐달라고 하거나 점검을 요청하는데 솔직한 의견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손절 원칙을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세운 건지 그냥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초보자라는 이유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내가 세우기 쉬운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한다. 네, 주식시장에서 쫓겨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인간지표인데 그것조차 모르기예요. 이것도 이제 주식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하고 연결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얘기했었던 인터넷에서 나온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손절 잘하려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쉬운 방법을 세우고 기회비용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서 매매를 했더니 기가 막힙니다.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내가 다시 파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쫓아가서 샀는데 또 떨어지고 기가 막히게 어쩜 이렇게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지 신기할 정도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까요? 정확하게 그냥 쫓아만 다니고 있으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인간지표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념도 있고 열심히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한 방에 훅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거는 안 되는 방법인데 진짜 열심히 해요. 이 방법을 바꿔주면은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방법으로 딱 교정이 될 법한데 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신만의 신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게 다 반대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인터넷 짤로 얘기할 때 인간지표잖아요. 근데 본인이 인간지표다 아니면 본인이 뭔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 내가 주식에 소질이 없나? 내가 주식을 잘 못하나? 이렇게라도 자가 진단이라도 조금 하고 뭔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개선이라도 가능한데 진짜 인간지표인데 그것조차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솔직한 의견은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은 훅 가고 난 이후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뭐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답은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를 알면은 뭐 사실 지금까지 뭐 잃었든 뭐 잘못됐든 앞으로 이제 변할 여지라도 있는데 이렇게 인간지표인데도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손절 잘해야 된다.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손절 안 돼가지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센 어조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상황의 이야기가 제가 그럼 상상의 나래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이끌어 드리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되는 방법 안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수시로 부딪히면서 정말로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잘한다 나 잘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못했던 사람들을 잘되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렸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힘있고 실력 있는 집단의 클럽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바뀌는 그 중요 포인트 그런 곳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맹목적 맹신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로 채워진 그 영역들 그게 진짜로 암덩어리다. 그게 진짜로 자신을 주식 투자하다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 주요 요소다.
이 얘기를 좀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좀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저는 거의 약간은 거들었고 어니스트님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좀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정말 솔직히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도 하고 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인증도 해주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힘도 받는 반면에 어디 한켠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주식 투자자분들, 초보자분들이 제 기준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를 늘 느끼거든요. 이 일을 진짜 오래 했는데 오래 하는 그 기간 내내 변함없이 느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더 많이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잘못된 건지 인지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이제 막 가르치죠. 저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오늘 저희 얘기가 그분들께 조금 그래도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고 그냥 여전히 아닌 분들은 공감을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그려져요. 근데 오늘은 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다 반대편에 있는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경험을 쌓고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만 그냥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증명을 하고 클럽에서 수많은 회원분들과 수년 동안 증명을 하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수익 내고 있나요? 계좌 공개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 이상의 것들을 증명하면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클럽은 어떻게 오시냐면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익 카페를 검색을 하시고 메뉴에 나오는 카페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요런 카페입니다. 여기에 회원가입 한번 해주시고요. 전체 글 보기를 누르시면 맨 위에 필독 공지가 하나 있어요. 클럽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이거 누르셔서 어떤 클럽인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저희가 영상으로도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클럽 소개를 꾸준히 해왔으니까 저희 다른 영상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요거 누르셔서 폼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 가입 절차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좋은 내용을 담아서 계속 영상 업로드 해 나갈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좀 소개도 해주시면서 같이 함께 잘하는 문화, 제대로 되는 문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